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4일 월요일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SOI 그 다음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3%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43.59, 그 다음에 이재명은 40.4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3.1%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6.2포인트였거든요. 딱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는 결국 뭐냐? 지난주에 이 적폐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일날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또 2차 토론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철수 후보 0.5%가 하락해서 7.8, 그 다음에 심상정은 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요, 이 심판하자 이게 47.7%, 그리고 여당 이재명한테 투표하자 안정적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게 42.5%인데 약 5.2%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이 정치판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해 주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KSOI는요, 이 김갑수 씨가 대표로 있는 대표적인 친여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김혜경 씨, 이 공금 유용, 이게 그야말로 국고 도둑질한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하고 이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는요, 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박지원이가 완전히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김혜경 씨, 지금 이 김혜경이 법카, 그 다음에 한우 소고기, 초밥,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와 관해서 이재명 측에서의 기본적인 입장, 이재명 본인을 포함해서, 이재명은 아예 자기가 알았다, 몰랐다. 이거를 제가 맨 먼저 이 사건이 나왔을 때 핵심은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거기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했는데요. 아직도 밝히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송하다, 사과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본질을 지금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본질 회피의 이러한 이 꼼수는 바로 대장동 사건에서 말이죠. 단군 일의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빼는 이 발뺌하는 작전과 똑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발뺌하는 이런 이 꼼수가 우리 국민들한테 먹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것이지만은 3월 9일 투표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혜경이는 몰랐고 밑에서 과잉 충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성을 완전히 이 과잉성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김혜경 씨 사건은요, 범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도를 보면요,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 녹취록들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 이 배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제보자 A씨, 이 두 사이에서 과잉 충성한 것이다. 이게 하나의 딱 꼼수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 김혜경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딱 차단벽을 설쳐놨는데요. 또 다른 녹취록에 의하면 뭐가 돼 있느냐? 지금 이 배 씨가 사모님한테 다 말하자면 보고했다, 사모님한테 다 배달해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사모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사모님인 김혜경 씨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잉 의전, 과잉 충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법 행위, 즉 비서관들의 불법 행위에 바로 이 김혜경이가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다. 따라서 이 김혜경 씨의 직접 연관성이 처음으로 이 녹취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혜경 씨 이 의혹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경찰에 넘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로 또 넘어오잖아요. 검찰이 검토하는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2단계 작전을 통해서 3월 9일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만들지 않겠다. 이것이 이재명 이 후보의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 김혜경의 고리를 딱 끊고, 근데 지금 이재명 고리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김혜경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고리는 끊겨 버렸어요. 자, 고리는 참 찾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배달해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법 행위가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바로 뭐냐, 이 공금을 이용하고 사적 심부름 의혹들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김혜경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바로 이재명 본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듯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다.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면서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 그러면서요 쭉 사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이 배모 씨는 김혜경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로션 배달, 제사 음식 준비, 아들 수박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의 집사다. 이재명 후보는 배 씨를 성남시 7급, 그 다음에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혈세로 월급을 줬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불공정을 넘어서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 행위다. 그리고 김혜경 씨 관용 차량 사양도 이재명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혜경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서 바깥 나들이, 제사 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고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어쩌다 한 번인 과잉 의전이라고 했지만은 천만의 말씀이고, 성남시 시의원도 체어맨이 왜 성남시 주차장이 없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 친형도 사적인 체어맨 사용을 질타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후보 자택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혜경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서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고,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그러면서요, 민간에서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데,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라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어떠냐? 이재명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요, 더 청렴해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라. 계열사에서 비리로 해고된 사장이 그룹 회장을 하겠다면 누가 답습할 수 있겠는가?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 이게 제가 이 상당 부분을 인용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공금 유용을 먹고 사는 음식과 제사 이런 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관용차를 상시 김혜경 집에다가 주차시켜 놓고 상시적으로 썼어요. 예, 상시적으로 조력을 안 받았다 했는데요, 상시적으로 관용차까지. 그러면 차는 제공받고 기사는 그런 김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썼느냐? No. 기사도 이 정부 공무원을 갖다가 기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 이 행위는 도를 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 야당도 대응해야 되겠고, 즉각적으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후보 사퇴한다고 될 일이냐? 아니다. 반드시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이 권익위원회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요, 공익신고자 지정 빨리 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입장문을 장해찬 청년 본부장 입장으로 내놨어요. 신변 위협 굉장히 심각하고 불안한 상태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하고 윤지호 씨에게는 그렇게 신속하게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줬는데 왜 이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오늘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이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 이 권익위를 방문해서 공익신고자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보면 국민의힘 한심해요. 아니, 저 같은 정보도 없는 사람도 신문기사 한 줄 보고 국민의힘에서 이 A씨 즉각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해라,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현재가 제가 한 열흘이 넘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초기부터 이제와 선다는 이 국민의힘 이거 정신, 이런 정당한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정말 큰 문제다. 지금 전쟁 중에 전쟁 중. 말하자면 이 A씨 이 때문에 우리가 이 판을 얼마나 말하자면 이 정권 교체에 유리한 판으로 선거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공익신고자 지정을 촉구하는 이거 이재명한테 쇼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국민님도 이거 쇼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선거는 하지 말아라. 지금 초능을 다투어서 해야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유능한 사람, 유능한 기관은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완급,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야 돼.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제 와서 이 공익신고자 지정 촉구하는 위원장 면담하러 가요? 차라리 면담하러 가는 거 생략하시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하라. 예, 이제 와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종현 청년 보좌관도요. 정작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갑질 공화국이다. 기본 횡령과 무상 초밥이 판을 치는 파렴치한 대한민국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과 남편의 부하 직원에게 속옷 정리도 모자라서 카드값까지 일삼는 아내, 이런 후보와 김혜경 씨 부부를 국민들은 정중히 사형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결론. 야당, 우리 윤석열 우리 선대 본부, 그리고 이 당 쪽에서는요,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에는 평가를 하지만은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역시 통 큰 결단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쪽에서는 어제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안이 최종 안이다.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도 없으니 2, 3일 안에 내놔라. 2, 3일 안에 내놓지 않으면은 의사가 없는 걸로 하고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최후의 일단 통첩, 이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하고요, 최진석 위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런 가운데 김진태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이준석 대표 철저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이 포용적 입장에서 재검토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당 우리 선대본부의 권영세 본부장이 선대의 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교체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동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은 감사한다. 단일화 방식에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톤은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정권교체 대의에 동참해 준 거, 이거는 고맙다. 그렇지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다. 고민을 해보겠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좋은 의견이다. 왜냐하면 야권에서 후보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받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론조사 시에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물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다.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안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고 정권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달라고 부탁드린다. 그리고 하루속히 김미경 교수 쾌차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100% 여론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단일화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개인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입장이에요. 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한 단계 완충지대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이태규. 그러면서 먼저
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 제안을 하고 국민이 응하면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거기서 거부하면 그냥 완주하는 것이다.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 역선택에 피해볼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지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원하던 방식을 수용해서 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 후보가 오세훈한테 졌는데,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걸 논의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다른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다. 그래서 윤 후보가 아직 확고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윤 후보가 그냥 받아주면 빨리 진행될 거고 의사가 없다면 빨리 결정을 보는 게 좋다. 국민 피로도가 높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국회에서 말이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이 2, 3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을 못하면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단일화 할지 안 할지 2, 3일 안에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없다면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안철수 후보는 진중하게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데드라인을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상식적으로 오래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여론조사만 살피면 되니까 하루 이틀면 끝난다. 감론을 말하면 피로도만 높아지고 그러한 방식은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협상, 물밑협상은 일체 없다. 이거는요, 이 권영세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상이 진행됐으면 어제 안 후보가 그렇게 제안했겠느냐. 어제 후보가 말한 것은 실무협상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든 관심이 없고 윤 후보 공식 의견을 내달라.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상 단일화 차단선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요, 단일화 가능성을 희박하게 이렇게 보는 입장을 여당에서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진석 상임선대 위원장도 통큰 양보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한번 통큰 승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하는 경우는 국정 권력 중심의 단일화가 될 수 있고 자리를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하는 방식인데, 국정의 비전과 혁신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물어서 단일 후보를 뽑자는 뜻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패배했던 방식까지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기본 태도는 완주를 하는 것이고, 완주를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맞아면 이 야당 측, 즉 국민의힘 측과의 의견 충돌과 관련해서는요, 좁혀나갈 의사가 전혀 없고 마지막 제안이다. 무슨 일이든 하기 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수천 가지다. 상당히 강경한 마지막, 말하자면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우상호, 강훈식, 진성준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 단일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협상 부담감을 계속 부추기면서 단일화가 깨지기를 바라는 이 홍보 전선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진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말에 토를 달기는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통큰 협조를 하라.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지해주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뒤 얼마든지 많은 역할과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원칙론 하에서 단일화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이런 정도는 줄 수 있다, 저런 것은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선대본부에서 권영세, 원희룡, 추경호, 이철규
일제히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국정원에서 지금 메인 서버를 교체할 것을 교체하고 있다. 이것은 이 50억 예산을 지금 청구했다. 50억 원을 들여서 바꾸겠다는 사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 이거요, 이 메인 서버에 국정원,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정보. 그러니까 공작상이든 뭐 일반 정보 판단 보고서든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메인 서버, 왜냐하면 보고서는 컴퓨터로 치잖아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메인 서버로 전부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메인 서버를 누가 맨 먼저 열어봤느냐? 현 문재인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 즉 이 메인 서버를 열어가지고 전직 국정원장들 4명, 원세훈 원장은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전직 국정원장들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3명을 전부 영창에 보낸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더군다나 지금 문제점은 시기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반드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박지원이가 메인 서버를 바꾸겠다는 것은 영창 갈 일을 했다는 것밖에는 달리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국정원장이 서훈하고 지금 박지원 딱 둘이에요. 서훈, 박지원은 친북한적 이 대북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비리 의혹들이 다 메인 서버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금 깨야겠다는 겁니다. 아예 통째로 메인 서버를 바꾸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메인 서버는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조실장이 이거를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 이점의 문제는, 자, 이렇게 엄중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 국정원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알겠어요? 알기는. 아까 공익신고자 한 사람도 제대로 지금 못 챙기는 방구인데 뭘 알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이 권영세 본부장이 이 국정원이 선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갑자기 바꾼다. 국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들여서 서버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는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곳이고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소위 적폐 수사를 할 때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전임 국정원 인사들을 처벌하는 데 썼다.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대단히 잘못됐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원희룡 본부장은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 대외, 북한 관계에 대한 정보와 공작을 전담하고 있다는 빌미로 대통령까지도 소외시켜 가면서 월권 공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지난번 조성은 사건에서 봤듯이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공장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직간접적 활동과 접촉, 국내 인사들에 대한 관리와 그와 관련된 회계, 물자 지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메인 서버다. 그러면서요, 국내 모든 분야에서 국정원이 앞장서서 편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기록들이 지금 증거인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요, 또 이 권영세 본부장, 국정원에서는 기존 서버가 구식이라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바꿔야 될 이유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정권 임기 말에 국정원 서버가 교체된 적은 없다. 예, 그리고요, 국정원은 물론 전 서버에 있던 내용들을 새 서버에 이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정원이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서버가 유지되는데 데이터만 지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하니 어마어마한 비리 범죄 행위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메인 서버 바꾸는 거 반대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국정원장이 아무리 야당하는 힘이 무슨 있나요? 예. 국정원장이 돈 들여서 바꿔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틀림없이 박지원이가 바꾼다. 바꾸면 결국은 정권 심판, 이 분노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민의를 무서워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제가 3월 9일 정권 교체까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부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